안녕하세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보는 남자, 대세남 주렌 버핏입니다. 오늘은 환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와 미국 통화인 달러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 몇 년 동안 장기간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4일 1080원 수준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올해 6월 5일 장중 1562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약 5년 5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이 무려 44.6%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2월 16일부터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원달러 환율이 5년 넘게 장기간 상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변동환율 제도 도입 이후 원화가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인 전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5일 고점을 기록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인 8월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6원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약 10개월 반 만에 다시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6월 고점인 1562원과 비교하면 불과 2달 반 만에 10.4% 하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빠르게 하락하면 항상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대규모로 출회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때문이다. 물론 이런 분석들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환율은 금리, 물가, 무역수지, 자본이동, 외국인 수급, 지정학적 위험, 정부 정책, 시장 심리 등 수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과연 이 수많은 변수 가운데 환율이 움직인 진짜 원인 하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환율이 특정 시점에 움직인 원인을 단 하나로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단순한 선형 시스템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계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주고 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주고 물가가 다시 금리 전망에 영향을 주고 금리 전망은 자본이동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무역, 기업의 달러 수급, 외국인 투자, 정부 정책, 지정학적 위험까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하나가 움직였다고 해서 바로 이것 때문에 환율이 움직였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이 왜 움직였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시장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와 있는지를 데이터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움직인 이후에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율이 움직이기 전에 이미 시장이 극단적인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데이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의 수많은 변수와 복잡한 원인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데이터가 현재 시장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수준에 와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이 투자자에게 훨씬 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분석과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맞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거대한 변곡점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데이터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원인과 사후적인 해석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데이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었는지를 최근 원달러 환율을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환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 중 하나인 실질실효환율에 대해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질실효환율은 영어로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줄여서 REER이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이나 원엔 환율, 엔달러 환율처럼 시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명목 환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질 실효 환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실질 실효 환율은 말 그대로 실질 환율과 실효 환율을 결합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원화의 대외적인 실질 가치를 주요 교역 상대국과 비교해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질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의 한국과 상대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환율입니다. 단순히 원달러 환율처럼 두 통화의 교환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물가 차이까지 고려해 통화의 실질적인 구매력이나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실효 환율은 특정 국가와의 환율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는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환율을 각 국가와의 무역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의 원화의 종합적인 대외 가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와 무역을 하고 있다면 원달러 환율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교역 상대국과의 환율을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한 것이 바로 실질 실효 환율, RER입니다. 즉,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환율을 무역 비중으로 가중평균의 실효 환율을 구하고 여기에 각국의 물가 변동까지 반영해 실질적인 대외 가치로 조정한 지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질 실효 환율은 단순히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원화가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와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강하거나 약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실질 실효 환율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질 실효 환율은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환율 금액이 아니라 특정 기준연도를 100으로 놓은 지수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도의 실질 실효 환율이 100이라고 한다면 100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기준 시점과 비교해 원화의 실질적인 대외 가치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100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원화의 실질적인 대외 가치가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 100이라고 해서 원화가 적정 가치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00은 어디까지나 기준연도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 실효 환율을 이용해 원화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100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장기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수준이 나타났을 때 시장과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는 실질 실효 환율을 단순히 환율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설명하는 지표로 보기보다는 현재 원화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과도하게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된 극단적인 영역에 진입했는지를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인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제가 직접 개발한 외환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에서 가져온 차트입니다. 먼저 차트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검은색 선이 우리나라의 실질 실효 환율이고 파란색 선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리고 빨간 점선은 우리나라 실질 실효 환율의 장기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 위아래에 있는 선들은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한 표준 편차 구간입니다. 노란색 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빨간색 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통계적으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안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정상이고 그 밖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에서 크게 벗어날수록 평소와 다른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실질 실효 환율의 움직임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달러 환율을 단순히 현재 환율이 얼마인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 실효 환율과 함께 비교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을 바라보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환율이 1,300원이냐, 1,400원이냐, 1,500원이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원화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차트 하단의 역사적 극단값을 한번 주목해주세요. 과거 데이터를 길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실질 실효환율이 장기 평균에서 1표준 편차 하단 아래로 크게 벗어난 경우 자체가 매우 드뭅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원화 저평가 영역이 나타났던 시점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렇게 두 차례의 대표적인 경제위기 국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 두 차례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1997년이나 2008년과 같은 대규모 경제위기가 발생한 상황이 아닌데도 실질 실효환율이 1표준 편차 하단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2표준 편차에 가까운 극단적인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하락의 지속 기간입니다. 과거 두 차례의 경제위기 당시에는 실질 실효환율이 2표준 편차 하단까지 단기간에 급락한 이후 V자형 반등을 보이며 빠르게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위기라는 강력한 충격으로 원화가 급격하게 저평가된 이후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실질 실효환율도 빠르게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12월 실질 실효환율이 1표준 편차 하단을 하회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6월까지 무려 1년 7개월 동안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단기간에 급락하고 반등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상황은 단순히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정도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소에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극단적인 원화 저평가 영역에 진입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실질 실효환율이 왜 여기까지 떨어졌는가? 라는 질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원화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이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질 실효환율 움직임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상단에서 빨간색 선은 우리나라의 실질 실효환율, 파란색 선은 미국의 실질 실효환율입니다. 그리고 차트 하단의 검은색 선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대적인 실질 실효환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상대 실질 실효환율을 관통하는 여러 직선이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 점선은 상대 실질 실효환율의 장기 평균이고 노란색 선은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빨간색 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질 실효환율과 미국의 실질 실효환율을 각각 따로 보면 서로 다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실질 실효환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원화가 달러에 비해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그 위에 있으면 역사적 평균보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역, 반대로 일 아래로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약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한번 봐주세요. 2021년 9월부터 상대 실질 실효환율이 일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후 거의 5년 동안 기준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에는 상대 실질 실효환율이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에도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즉, 미국과 비교해봐도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크게 하락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환율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를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저평가가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반등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극단적인 구간에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산 가격이 장기적인 펀더멘털이나 상대 가치에 비해 극단적인 언더슈팅 영역까지 떨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시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왜 떨어졌을까? 라는 질문에 매달리기보다 지금 가격이 역사적 가치에 비해 얼마나 과도하게 낮아져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 데이터가 동시에 극단적인 저평가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 매수 포지션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가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면 언젠가는 그 괴리가 축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화 매수 기회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면 이번 원화의 급격한 반등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대 실질 실효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함께 보여주는 매우 유용한 차트입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질 실효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 원달러 환율의 축을 반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원달러 환율을 나타내는 선이 하락하면 실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것이고 반대로 선이 상승하면 실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차트가 유용할까요? 바로 상대 실질 실효 환율과 원달러 환율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대 실질 실효 환율은 최근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원화가 달러에 비해 실질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적어도 언제든 원달러 환율이 피크아웃하면서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평균회귀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어떤 변수의 값이 장기간 일정한 평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보인다면 현재 값이 평균에서 크게 벗어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평균에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회귀, 즉 민 리버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자산의 가격이 장기적인 가치나 평균적인 수준에서 지나치게 멀어졌다면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보다는 어느 순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균회귀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로운 경제적 충격이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자산 가격의 장기적인 평균 자체가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통해 특정 자산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여왔고 현재 가격이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다면 평균회귀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당시 원화에 주목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가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저평가 영역까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원화 가치가 반등하면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6월 5일을 고점으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원화 가치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단순히 갑자기 환율이 떨어졌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원화가 지나치게 많이 하락해 있었고 극단적으로 벌어졌던 가치의 괴리가 축소되면서 평균회귀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를 데이터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 실효 환율 하나만 가지고 환율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 원화의 실질 가치가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장 데이터와 펀더멘털까지 함께 살펴봤다면 당시에는 달러를 계속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 매수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평균 회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과 장기적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 자본 이동, 무역 수지, 기업들의 해외 투자, 글로벌 달러 강세 등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 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펀더멘털과 상대적인 통화 가치를 고려한다면 그동안 과도하게 벌어졌던 원화의 저평가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데이터 분석과 모니터링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의 핵심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데이터 분석의 진짜 가치는 현재 시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태를 과거와 비교하고 평소와 다른 극단적인 상황을 찾아내고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시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금리도 움직이고, 물가도 움직이고, 유동성도 변하고, 수급도 변하고, 정책도 바뀌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적절한 지표를 만들어 장기간 모니터링한다면 적어도 지금 시장이 평소와 같은 상태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상태인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든 환율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역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나의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가격, 밸류에이션, 펀더멘털, 수급, 금리, 유동성,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실질 실효환율과 같은 상대가치 지표까지 이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모니터링하다 보면 시장이 극단적인 영역으로 이동하는 순간을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시장이 역사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데이터로 파악하자. 데이터는 미래를 알려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매일, 매주 꾸준히 들여다보는 사람과 시장이 움직인 다음에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은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맞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남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과 투자 기회를 먼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원달러 환율을 통해 데이터 분석과 시장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